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도시죠. 서울은 경제의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에 있는 도시고, 이제 세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중심이 될 도시예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종에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세종이 요즘 아파트 시세가 바닥을 많이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투자 가치도 있지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부분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종에서 하락을 가장 많이 한 대장 아파트 넘버 5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평당 매매가가 절대 싼 편이 아니에요. 네, 평당 1,900만원인 세롬동이 1등이고요. 그 밑으로도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상위 5개 동, 세롬동, 보람동, 다정동, 도담동, 한솔동 아파트 단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솔동에 있는 천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을 무슨 의미죠? 세종을 들어가서 처음에 보이는 아파트, 그리고 가장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라는 의미가 있겠죠. 사용 승인일은 2012년이에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11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단지가 굉장히 커요. 1388세대 현대건설 이외에 약 2개 회사가 같이 지어진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최고가 얼마 찍었었죠? 네, 7억 4,800 찍었다가 최근에 23년 1월 16일 날 4억 1,500까지 시세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층도 5층이에요. 네, 저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제 요 가격에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45% 하락했고 전고점 대비 3.3억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지가 형성된 지 세종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한 곳이라 그런지 학군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한솔중학교가 전체 세종에 있는 중학교 중에 2위 이 학업 성취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요.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천, 송도처럼 송도는 이제 공구로 나누잖아요. 공구로 나누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네, 생활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4 생활권은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고 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 2, 3 생활권은 완공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5, 6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도 기초 작업만 하고 있는 땅 모양만 그리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을 위치 여기입니다. 천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어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하지만 상업지역이 생각보다 좀 거리가 멀어요. 아무래도 상권 이용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더불어서 요거는 1km가 뭐냐면 이제 BRT까지 가는 네, 거리를 측정해 놓은 겁니다. BRT 버스는 이제 세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철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버스랑 다르게 BRT 전용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BRT 노선이 정차하는 곳은 서울에서 광역버스를 탈 때처럼 도로 가운데서 타고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 사이드 쪽에는 일반 버스가 다니고 가운데는 BRT 버스가 다니며 BRT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마을 6단 힐스테이트는 바로 옆에 학교 한솔중학교, 네, 학군이 좋은 곳이죠. 그 다음에 미르초, 그 다음에 한솔고, 한솔초가 위치해 있어요. 초등학교가 2군데 있다 보니까 천마을 6단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가까운 곳은 한솔초를 가고 그게 아닌 곳은 미르초를 가는 곳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내부순환도로, 이게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도로인데 이 내부순환도로가 BRT 노선이 같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도시 외곽을 싸고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는 아직 완공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을 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가는 과거 시세 대비 거의 2020년 양적 완화가 있기 전 이전의 시세로 거의 돌아왔는데 매매가 같은 경우는 훅 뛰다가 이제 최근에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모습들하고 비슷하죠.
대신 전세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출렁이다가 결국 제자리를 찾아와서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도담동에 위치한 도렛마을 15단지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고요.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붙어 있어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9억 6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5억 6천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층에 거래된 매물이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 최저가라서 지금 가장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6억 3천대로 거래가 되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회복일지 가격이 앞으로 천천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요. 총 4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 대비 4억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단지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 부분이 도렛마을 15단지 세종 힐스테이트 우리 아파트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위로는 도담구와 도담중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양지고와 양지중이 있는데, 양지중이 세종시에서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1등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지역이 학군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단지에서 BRT까지 가는 거리는 약 800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세종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BRT를 이용하는 건 좀 많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안쪽 단지에 살더라도 이 BRT까지만 오게 되면 세종 내는 굉장히 편안하게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는 이제 공공청사가 크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공공청사 어디죠? 17만 명의 공무원이라는 일자리입니다. 이제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위에 산재하기 때문에 17만 명 이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50만을 찍을 도시다. 인구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도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유일하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인구 통계 조사를 했을 때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가 0.78명으로 발표가 돼서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즉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세종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청사에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1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또 16개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시립도서관 그리고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정동에 위치한 가온마을 4단지 세종 이편한 세상 프로지오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고요. 1258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24평형 아파트가 좀 분포가 있는데 세종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34평 기준 베이스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4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40평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고 30평대 아파트가 좀 주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평수가 섞여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혼일 때부터 거주를 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까지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형을 가진 아파트는 그만큼 단지 내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세입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참고하면 좋아요. 우리 아파트 전고점 1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22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날 하락 제일 낮은 가격을 찍었네요. 6억 2천. 여기 보면 5억 4천이 있는데요. 2층 저층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표본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기준층 5층 이상의 아파트를 최소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격을 봤을 때 전고점 대비 5억이 하락했으며 45% 만만치 않은 하락률이에요.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입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파트는 중학교를 끼고 있는 중품화 아파트 단지예요. 바로 위에 초등학교가 이제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아이들을 보내는데 어렵지 않아 보이고, 바로 위로는 이제 근린상업지역, 이제 요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이 이용하는 이제 뭐 유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래방 같은 아이들이 이용하기 좀 부적절한 그런 상업시설이 많이 없어요. 학원이랑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상업시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시설이 있으면 이제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BRT까지는 약 1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나가면, 네, 나성상권, 이제 중심상권이죠. 여기가 이제 세종 제2생활권, 그 세종에서 가장 큰 상업단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신도시에 상가가 많이 공급되게 되면은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상가들도 절대 분양가를 낮게 분양할 수가 없거든요. 높은 분양가 때문에 결국 높은 월세를 맞춰야 돼요. 신축 상가에서는 이제 분양 당시에 분양사에서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면서 아주 우량한 임차인,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대기업 임차인을 잡아놓고 이제 월세를 놔주는 상가 분양 시장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여기가 이제 계약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만큼의 월세를 낼 수 없는 세입자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공실로 상가를 두게 되고, 결국에는 이자를 감당 못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주인이 손바뀜, 특히 경매로 손바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부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와 상가 분양은 원수에게 권하라. 그만큼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람동에 위치한 호려울마을 3단지 신동아 파밀리의 골든리버. 자,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게 지어놓으면 네, 어른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른들이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네,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이고요. 네, 신축 아파트입니다. 가장 낮은 층은 10층, 높은 층은 29층으로 굉장히 높은 층과 낮은 층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신동아 건설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파밀리에란 브랜드가 들어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네, 최고가 11억 5,500, 그리고 최저가는 네, 5억 9,700을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를 끼고 팔았든지 아니면 사연이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낙폭은 전고점 대비 5.5억에 하락하면서 48%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 단지가 있는 곳은 3생활권이라고 해요. 이 3생활권은 바로 옆에 세종시청과 교육청, 세무서 등 각종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행정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반해서 3생활권에는 이제 세종을 움직이는 세종시청, 시의회 등 세종 관련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종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네, 금남 대평시장이 보입니다. 재래시장이죠.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신도심이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 아래로는 아직도 이제 구도심이 있어요. 세종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주거 취락지역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돼서 또다시 도시공사가 이루어지고 아파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절대 싸지 않은 지역입니다. 즉 세종은 앞으로 확장이 계속 가능한 곳이에요. 아무래도 제2의 수도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도시인 만큼 확장성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만큼 아파트 시세가 확장을 함에 따라 갖고 계속 오른다기보다 다른 곳을 계속 만들어서 시세가 정체되는 구간, 즉 공급이 많아지면은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도 동반 하락되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하락기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네, 세종은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떼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BRT 승강장이 바로 붙어 있어요. 네, BRT를 이용하기는 너무너무 편하죠. 더불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 있고, 이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상업지역도 풍부하게 있으면서 중심 상업지역도 이렇게 한 블록만 가면 있기 때문에 상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세롬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뜸마을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세롬동의 대장아파트죠. 네, 2017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1027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에서 건설한 단지입니다. 네, 최고가 11억 9천. 깜짝 놀랐어요. 네, 세종 34평이 12억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가 8억 1천에 거래됐어요. 뭐 더 낮은 가격 7억에도 거래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저축 물건은 저희는 취급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대장 지역이기 때문에 32% 하락으로 막아냈습니다. 전고점 대비 약 3.9억 하락은 했지만 잘 막아내고 있는 단지고, 그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종에서 가장 큰 학원가를 끼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 있으면서 이 상업지역에는 학원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상당히 좋은 단지고, 옆으로는 조금 나가면 중인상업단지도 크게 있어요. 하지만 몇 개 단지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지 굉장히 조용하면서 아이들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집 가격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세종의 대장 중에 대장이 아닌가, 때우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투자하기 좋다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종시 공급 그래프인데요. 계속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과 굉장히 그림이 유사해요. 공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공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급이 줄어들면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데 반해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과 굉장히 밀접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 공급이 많더라도 가격이 오르면 살 수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라면 이 포인트를 잡아서 공급이 계속 없고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점을 계속 잡아야겠죠.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종은 현재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생활권부터 시작해서 5, 6생활권이 확장이 가능해요. 아직 땅에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 구역이 5생활권하고 6생활권입니다. 이 지역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세종은 공무원의 도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건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많은 곳이죠. 세종이 새 아파트고 비싼 이유 때문에 세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시고 100만이 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무리 세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전과 함께 그 분위기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전이 요즘 그래프가 상당히 좋아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제 4분면을 그리잖아요. KB 시세를 가지고. 그때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 세종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전이 먼저 움직여야지 세종이 따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급매가 소진되면서 세종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 있어요. 하지만 급매가 소진이 된 이후에 보다 높은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 혹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가격을 올린 매물이 거래가 되는지 꾸준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현재는 급매만 소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 급매물이 소진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조금 비싼 매물이 거래가 되는지 여부를 꾸준히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수출시장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 유지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온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그런 모습을 초반에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처럼 EU 공동체처럼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죠. 네, 서로 욕하고 있어요. 같이 힘을 합해갖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이 과거에 침략한 사실이 있어갖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항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풀어나가는 과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여겨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도 어렵습니다. 뭐 나쁜 것만 이야기하면 끝도 한도 없죠. 이 어려움은 현재 우리나라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갖고 어느 단지가 가장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가 그만큼 하락해서 상승폭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알아두면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될 거다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